유접점 시퀀스 7번째 영상, 일반적인 시험 기준의 유접점 시퀀스에서의 전동기 회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이 유접점 시퀀스의 전동기는 농형 유도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농형 유도기에는 단상과 3상이 있는데 대개 3상 유도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3상 농형 유도 전동기 회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 아래 회로를 보시면 L1, L2, L3라고 하는 3상 전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상 전원을 앞으로 3상 전동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메인 전원, 즉 주 전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기 아래에 유도 전동기가 있고 이것을 기동 또는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주 전원에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연결을 하게 되면 회로 구성상 이 유도 전동기는 항상 주 전원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정지시킬 수 없는 구성이 됩니다. 또한 간단하게 우리 가정집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가정집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가 바로 가전제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뚜껑이 집이라고 하는 분전반을 열어보면 메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즉 혹시나 전기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기 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선용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를 이런 식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C12라고 하는 것은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배선용 차단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을 때도 실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이 차단기가 투입이 되면 여기에는 이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원할 때 키거나 끌 수 없이 항상 운전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를 우리가 원할 때 동작시키고 혹은 원치 않을 때 끌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제어하는 장치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MC 혹은 마그네트 혹은 전자 접촉기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이 회로 구성을 봤을 때 결국 이 전자 접촉기의 이 접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위에서 공급되는 이 주 전원이 전동기로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때 유도 전동기는 기동 및 운전을 할 거고 이 전자 접촉기의 접점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동기로 공급되던 주 전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 유도 전동기는 정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이 전자 접촉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할 수 있는 회로, 우리가 다르게는 제어 회로를 구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제어 회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전자 접촉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회로는 3상 주 전원에서 전선을 두 상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회로를 조금 구분을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좌퓨즈가 달려있는데 이 좌퓨즈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회로로, 오른쪽에 구성되는 이 회로를 제어회로 또는 보조회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제어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전자접촉기의 전원부, 다르게는 솔레노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원에 입력을 줄 수 있는 A접점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자, 편의상 A접점 푸시 버튼은 회로의 ON 역할을 하기 때문에 PBO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회로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 주 전원이 인가되고 있고 이 MC12 또한 투입이 된 상태라면 여기에 전원은 이런 식으로 인가된 상태가 됩니다. 자, 저는 편의상 앞에 했던 것처럼 이 제어회로에 인가되는 전원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에는 지금 푸시 버튼을 제가 조작하기 전이라면 이 MC의 전원부에는 아래쪽에만 전원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여자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이 전동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ON용 푸시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 인가됩니다. 그럼 이때 전자접촉기의 전원부는 여자가 되고 이 접촉기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점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접점이 달라붙게 되면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 인가되어서 이 유도 전동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눌렀다가 손을 떼는 개념의 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에서 손을 떼게 되면 아래쪽으로 공급되던 전기가 끊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여자되어 있던 접촉기의 전원부가 소자가 되고 이로 인해서 주회로에 있는 이 접촉기의 주 접점이 이렇게 복귀가 되고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김으로써 이 전동기는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회로에서의 문제는 여기에는 이 전동기를 지속적으로 동작시킬 수 없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동기를 지속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했던 자기유지가 필요합니다. 이 자기유지는 푸시 버튼의 병렬로 순시 A 접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위에 있던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때 접촉기의 전원부는 여자되고 이로 인해서 이 접촉기가 가지고 있는 접점들이 주회로에서 달라붙고 보조회로에서도 달라붙는 동작을 그 즉시 시행을 합니다. 이때 이 제어회로에 달라붙은 이 접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도 전원이 인가되죠. 그럼 여기서 푸시 버튼에 손을 떼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이 지속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접점이 자기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회로의 전동기에는 전원이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킬 때는 이런 식으로 ON의 역할을 하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동기를 내가 원할 때 정지시키기 위한 B접점의 푸시 버튼을 하나 시설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오프의 푸시 버튼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아래로 공급되던 전기가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접촉기의 전원부는 소자되고 그로 인해서 이 접촉기의 접점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회로의 MC의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어지면서 전동기는 정지하게 되고 제어회로의 이 접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래로 향하는 전원이 끊기니까 자기유지도 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버튼에서 손을 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오프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이 회로는
초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전동기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유도 전동기를 버튼 눌러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과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보호장치는 우리 시퀀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EOCR, 즉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 또는 THR 또는 열동 개전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EOCR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OCR을 회로에 설치하면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회로 부분에는 과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부가 있고, 제어 회로에는 이 EOCR의 전원부가 항상 회로에 접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적으로 조작을 하는 혹은 제어를 하는 이 회로 부분에는 앞에 EOCR의 수동복귀 비접점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실 부분은 특히 이 EOCR의 전원부 같은 경우에, 자, EOCR은 항상 과전류를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EOCR이 접속되는 전선 부분에 보시면 접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회로의 감지부에서 이 과전류를 감지를 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제어 회로에 있는 수동복귀 비접점이 그 즉시 회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EOCR의 수동복귀 비접점 이후로는 전원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유도 전동기가 동작을 하고 있다면, 즉 여기에 있는 이 접촉기가 여자가 된 상태라면 여기에 전원이 끊겼기 때문에 바로 소자가 되겠죠. 이 접촉기가 소자가 되면 당연스럽게 전동기도 정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 문제점을 확인을 해서 이 EOCR을 원래대로 사람이 수동적으로 복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시킨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유접점 시퀀스의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나의 회로를 더 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회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경보회로라고 부릅니다. 잘 보시면 이 회로의 앞단에는 EOCR의 수동복귀 A 접점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점 간에 점선이 있으면 동시 동작을 의미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점선으로 인해서 이 접점이 EOCR의 접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회로에 설치된 이 유도 전동기가 운전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운전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과전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EOCR의 비접점은 과전류가 발생한 즉시 동작해서 회로에서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EOCR의 수동복귀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동작해서 회로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EOCR의 B 접점 이후로는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고, 이 A 접점 이후로는 전원이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플리커 릴레이는 여자 상태가 됩니다. 물론 플리커 릴레이 없이 막바로 부저를 연결해서 부저가 빵 하고 울릴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플리커를 설치해놨는데 이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설정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장치를 깜빡이게끔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정 시간을 1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플리커 접점이 1초 후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부저가 빵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초 뒤에는 이 플리커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하면서 부저가 꺼지게 되겠죠. 다시 1초 뒤에는 플리커 접점이 이렇게 동작함에 따라서 부저가 빵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를 예시를 들면 과전류가 일어났을 때 이 플리커의 동작에 의해서 이 부저가 빵 이런 식으로 울리면서 과전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를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작해서 알려주는 회로다 라고 해서 경보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 경보회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EOCR에 A 접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EOCR 이후에 있는 이 회로는 경보회로구나, 이렇게 간단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제 이 EOCR의 접점을 구성을 할 때 이 EOCR에 수동복귀 B 접점이 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 스위치를 가지고 제어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제어회로가 오게 되고, 수동복귀 A 접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후의 회로는 경보회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앞서 이 저압 휴지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제어회로 또는 보조회로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 EOCR의 수동복귀 B 접점 이후에 있는 이 회로를 제어회로, 그리고 EOCR A 접점 이후에 있는 이 회로를 경보회로라고 부르고, 이 두 회로를 합해서 보조회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EOCR에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비워놓고 어떤 접점을 써야 되는지 기입하시오 혹은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때 푸시 버튼이 있는 제어회로가 있다, 그럼 그 앞에는 항상 EOCR에 수동복귀 B 접점을 기입해 주시고, 혹은 플리커 또는 부저, 그리고 실제로는 부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YL 즉 황색 램프 또는 오렌지 램프 O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시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여튼 플리커, 부저 혹은 이런 경고 등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면 그 앞에는 EOCR에 수동복귀 A 접점을 기입한다, 이 부분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회로를 좀 초기화시키고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회로에서 과전류 보호하는 장치를 EOCR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EOCR 말고 앞서 얘기했던 열동 개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열동 개전기는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EOCR과 달리 제어회로에는 열동 개전기의 전원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열동 개전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감지부와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감지부에서 과전류 또는 과열이 발생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 회로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동 개전기는 이제 주회로에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THR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회로를 보다 보면 이 열동
전동 계정기에 있어서 이런 사각형으로 돌출된 부분이 지금처럼 3개가 그려진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2개가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달리해서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만 바라봐 주십시오. 실제 뭐 3개를 쓰든 2개를 쓰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어디를 보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THR을 주회로에 기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3개 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개수 방향 때문에 혼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냥 기준을 하나 잡으십시오.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3개를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THR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제어 회로에서 이 접점의 명칭이 THR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내가 THR을 썼는데 접점 명칭을 똑같이 THR로 써야 되는데 EOCR로 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유접점 시퀀스에서 등장을 하는 표시 등은 용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서 보던 회로에서 이렇게 램프, 즉 표시 등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회로 기준에서는 여기에 레드 램프, 즉 적색 등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그린 램프, 녹색 등, 여기에는 화이트 램프, 백색 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램프의 색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회로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램프 혹은 표시 등은 어떻게 회로에 접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원 표시 등, 전동기 정지 표시 등, 전동기 운전 표시 등, 전동기 고장 표시 및 경고 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회로 중에서 전동기의 기동과 운전을 따로 구분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런 회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 표시 등이 기동 표시 등, 운전 표시 등으로 나누어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원 표시 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원이 인가된 것을 표시하는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표시 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에 아무런 접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 회로에 전원이 인가되었다라고 할 때 제어 회로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접속된 램프 중에서 GLWL 이 두 개의 램프에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WL 위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고 GL 위에는 MC의 B접점이 즉 접촉기의 B접점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G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접촉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등은 소등된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전동기가 동작을 하든 정지를 하든 간에 전원이 인가만 되어 있으면 항상 켜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WL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원이 인가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켜져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원 표시등이 되고 지금 회로에서의 이 역할을 누가 한다? WL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원 표시등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등 앞에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원 표시등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런 접점이 없는 표시등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회로에서는 이 EOCR에 접점이 있긴 한데 이 EOCR은 과전류가 흐를 때만 동작하는 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시등을 볼 때 실제로는 이 EOCR 접점 앞에 이런 식으로 WL이 혹은 이런 식으로 전원 표시등이 연결되는 회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또는 표시등을 고려하실 때에는 큰 기준으로 과전류 상태까지는 고려하지 마시고 과전류가 아닌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 과전류가 일어났을 때 표시하는 등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고장 표시 및 경고 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다시 과전류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접점은 떨어지고 여기에 있는 접점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는 개회로가 되기 때문에 뒤로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고 여기에 있는 회로는 폐회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실제 고장 표시 및 경고 등은 어디에 접속이 되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고장 표시 및 경고 등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항상 무엇을 먼저 바라본다? EOCR의 순시 A 접점을 바라본다. 왜? 그 이후에 있는 것이 고장 표시 등 또는 경고 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기준으로 위에다가 다시 한번 나타내면 고장 표시 및 경고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YL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고장 표시 및 경고 등은 수동복귀 A 접점 이후에 접속되는 램프다 혹은 수동복귀 A 접점 뒤에 접속되는 표시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지 표시등과 운전 표시등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 주회로를 봤을 때 이 전동기가 운전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것은 바로 MC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동기의 동작 상태는 이 MC가 결정을 하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MC가 여자되었다 이 말은 전동기가 동작되었다, 즉 기동 및 운전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MC가 소자되었다 이 말은 전동기의 정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제어 회로를 봤을 때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MC와 RL이 병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MC에 전원이 공급되면 그와 동시에 RL도 전원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이고, 즉 MC가 여자가 되면 RL도 같이 점등, 또는 예를 들어서 MC가 소자가 되면 RL도 소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즉 이 RL 같은 경우에는 MC가 동작하면 같이 점등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 표시등은 이렇게 RL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이 운전 표시등은 항상 뭐와 같이 연결된다? MC와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 이 RL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회로에 이렇게 단순히 바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회로로는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MC가 여자가 됩니다. 그럼 이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접점이 달라붙어서 이제 느낌 오시죠? 자기 유지를 할 것이고, 왜?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접점이 달라붙어서 전원을 이렇게 공급하니까 RL이 점등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MC가 소자가 되면, 즉 여기 있는 푸시 버튼 오프를 눌러서 MC를 소자시키면 여기에 있는 MC의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하면서 자기 유지 풀리고, 여기에 있는 MC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RL로 인가되던 전원을 끊고, 그래서 RL은 소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회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MC A 접점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뭘로 볼 수 있다?
있다, 운전 표시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나중에 우리가 여러가지 유접점 회로를 보겠지만 지금 제가 예시를 든 MC 외에 순시 A 접점을 갖는 혹은 순시 접점을 갖는 보조 계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X로 표시되는 보조 계정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지 표시등입니다. 정지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동기가 정지일 때만 표시를 하는 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지가 아닐 때는 소등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정지가 아니라는 것은 전동기가 운전하는 상태 혹은 운전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RL이 점등이 될 때, 즉 운전 표시등이 점등이 될 때 소등이 되는 표시등, 이것이 바로 정지 표시등이 되겠죠. 혹은 운전 표시등이 소등이 되었을 때 반대로 점등이 되는 표시등이 정지 표시등이 됩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운전 표시등, 즉 지금 회로에서의 RL 같은 경우에는 MC와 같이 연결되거나 또는 MC의 A 접점을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지 표시등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느냐, MC의 A 접점을 쓰는 게 아니라 MC의 B 접점으로 연결되는 표시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MC의 B 접점이 연결된 이 GL이 지금 회로에서의 정지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한번 보시면 앞서 MC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 이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GL이 소등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MC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즉 다르게 전동기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접점은 이런 식으로 회로에 붙어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이 인가되기 때문에 GL이 점등되겠죠. 그래서 다시 MC가 만약에 동작을 한다, 즉 전동기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MC가 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접점이 이런 식으로 동작해서 회로에서 떨어지니까 이 GL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중단이 돼서 소등이 됩니다. 거꾸로 MC가 소자가 되었다, 즉 전동기가 정지가 되었다, 이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전원 공급이 다시 되고 이로 인해서 GL이 점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유접점 시퀀스에 나오는 간단한 전동기 회로의 구성을 살펴보았고, 이런 식으로 회로에 접속되는 각 표시등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쪼록 지금 체크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유접점 시퀀스를 해석하시는데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유접점 시퀀스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회로 구성에서 본 이 부분, 다르게는 실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봤던 자기유지, 인터록, 시입력, 우선 회로가 실제 적용이 되는 이 제어 회로에 있어서 타이머로 응용을 하는 기타 회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